과학을 해야죠. 체세포 주기 나타나겠죠. 체세포 주기 가면 감수 분열이 아닌 거고, 분열 다음에 G1 SG2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고요. G1 SG2 다음에 분열기고 S에서 그 DNA 양 두 배가 되죠. DNA 복제가 일어나고, G1은 이거 맞죠? 맞고 미윤식 S기의 DNA 복제가 일어나고요. G2기의 핵막이 관찰됩니다. 네, G2. 그러니까 분열기 중에 이제 전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분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핵막과 인을 볼 수 있고요. 분열기에 들어가면, 분열기 전기에 들어가면 핵막과 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되니까 G2에서는 핵막이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 질병 일으키는 병원체 X가 체내에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나타낸 거고, 옳은 거. 비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이란 말은 뭐 그거죠.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는 병이란 건데, 이거는 일단 본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형질세포. 형질세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식세포가 이제 백혈구죠. 일종의 백혈구에 이제 보조 T림프가 붙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얻고 이제 보조 T림프가 이제 B림프구에서 이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류가 되는 거죠. B림프가.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그 구분하는 게 일단은 B림프구와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리되는 거랑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 이제 항체가 작용하는 거. 근데 체액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이랑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세포성 면역은 그냥 세포가 잡아먹는 것들. 예. 그리고 항체 같은 게 그 몸에 체액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는 세포가 아니잖아요.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성 면역을 할 수 없고요. 체액성 면역이 맞고,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에 T림프가 관여하죠. 예. 킬러셀? 예. 그거라고 할 거예요, 아마. 존재하는 세포와 다르게 뭐 세포가 세포 독성에 의해 그러한 세포들을 제거하도록 면역을 유도하는 거. 이게 뭐 일단 T림프구가 관여하는 거를 이제 세포성 면역이라고 보면 되고, 항체는 일반적으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화학 반응. 이거는 질소 그거 만든 거죠. 암모니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죠. 불이죠, 불. 세 번째는 철 추출하는 거고요. 다음 중 반응물에 화합물이면서 동시에 분자인 물질이 포함된 화학 반응식만 있는 것은 반응물, 그러니까 반응물이 이쪽이죠. 이건 생성물이고요. 반응물에 화합물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순물질 있는 걸 제외하라 이거죠. 그럼 가는 제외가 되겠죠. 이건 수소고 이건 질소니까. 그러면 나랑 다도 제외가 되겠죠. 다는 여기 탄소가 하나 딸랑 있잖아요. 여기는 화합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그러면 됩니다. 이 산화철은 분자가 아니다. 이온 결합한 애들은 분자를 안 쳐준,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 탄소 보고도 뭐 할 수 있죠. 이온 결합한 애들은 분자를 안 쳐준다고 하는 거. 그러면 NaCl 같은 경우도 분자를 안 쳐주겠네요. 그다음에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과 산소의 산화수. 이 산소의 산화수라는 게 이 식 내에서 산소의 산화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식 내에서 산소가 있잖아요. 그 산소가 각각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xx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산소가 플러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고요. 좀 중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고 xy가 있는데 여기서 y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 x가 플러스 1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0이 되겠죠.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 누가 마이너스가 더 큰지 하는 건데, 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는 플러스니까 y가 당연히 더 크겠고요. a는 0이고요.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2, O2.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O의 산화수는 처음에 음식 O2 여기서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산화수는 감소하죠. 이게 산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산화수는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주기 원소 1, 2호나 에너지야 뭐 홀전자수 나또 홀전자수 이거 외워야 돼. 1, 0, 1, 2, 3, 2, 1 해가지고 이것도 과학은 따로 적어놓은 게 없네. 그럼 과학을 따로 하나 적어놔야겠어. 이거 꼭 외워야 되거든요. 2주기 홀전자수 1, 0, 1, 1, 2, 3, 2, 1. 네. 이거는 외워도 이런 건데 저장이 왜 이게 안 돼? 홀전자수 하면 그냥 이것만 하고도 엔간한 식은 거의 다 풀 수 있거든요. 홀전자수 2주기 홀전자 하면 1, 0, 1, 2, 3, 2, 1 이것만 외워두고 있으면 꼭 외워야 할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1, 0, 1, 2, 3, 2, 1 이렇게 되는데 A 같은 경우에 홀전자 수가 한 개고 그러니까 1, B도 한 개고 C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있는 거는 이제 베릴륨 하나밖에 없으니까 베릴륨을 넣으면 돼요. 베릴륨 넣고 됐고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크면 클수록 그 잘 그 오른쪽 위로 간다는 소리죠. 네,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거니까 가면 여기가 베릴륨 잡혔죠. 가면 이 왼쪽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이 리튬이랑 A가 리튬이겠고 여기가 붕소. 네? 잠시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가나? 일단 이제 홀전자수가 하나인 애들이 리튬, 붕소, 플루오르고 D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 이제 이거는 F는 확실하겠고 왜 붕소가 나오지? 오른쪽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쪽에서 오른쪽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A가 리튬, 일단은 뭐, 그러니까 한 개 중에서 작은 순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A 같은 경우 리튬이라고 했으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각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개 날리는 건 쉬운데, 그 다음 건 날리는 건 대빵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A가 가장 큰 게 맞고요.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화는 C가 B보다 크다. 이제 원자과 전자의 유핵전환 말이 그 양성자 그게 더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유핵전화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가면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 C가 베릴륨이고 B가 붕소잖아요. 근데 붕소가 더 크죠. 그러면 B가 더 크겠죠. 네, 오른쪽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양전화 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CD 이온 반지름 오른쪽 가면 갈수록 작아질 낀데 가면 음식 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같은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C랑 D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베릴륨이니까 일단 플로우르는 전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게 되는 게 되겠죠.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껍데기를 날려버리는 게 그러니까 양성자가 되는 게 양전하를 띄는 게 더 이온이 더 잘 되고요. 플로로 같은 경우는 음전화가 되는 걸 더 잘하는데 음전화를 받게 되면 이거는 커지게 되고 이거는 양전화로 가게 되면 이게 줄어드니까 그럼 이온의 반지름은 D가 더 크겠네요. 네. 그래서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니까 이쪽 부분은 양전화가 잘 되고 이쪽 부분은 음전화가 잘 되는데 양전화가 되는 바는 전자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자를 내보내면 덩치가 줄어들겠죠. 플루어 같은 건 전자를 받으면 덩치가 커지겠고. 그래서 뭐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자기장이 걸어질 때 물질 나타내는 거. 아, 이거는 강자성체죠. 강자성체 철 쪽 가면 2번, 4번 중에 철, 코발트, 니켈 다 포함이구나. 그러면 구리는 일단 절대 아니고요. 구리는 반자성체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 금, 은 이런 쪽이죠. 금은 쪽 가면 1번, 3번 중에 이거는 확실하겠고요. 1, 2, 3번 다 되겠네요. 금은 구리까지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상자성체죠. 마그네슘 쪽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백금 주석이니까. 그럼 철, 코발트, 니켈 있고 이거 다 포함하면 1번으로 가면 되겠네. 강자성체가 철, 코발트, 니켈 있고 상자성체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백금 주석이고 반자성체는 금은, 구리, 흑연, 납수은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에 그림은 세 가지 탄소 화합물들을 화학식 또는 구조식 나타낸 거고 옳은 거. 일단은 입체 구조를 갖는 화합물. 다는 입체 구조 아니고요. 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입체 구조 갖는 거는 가 하나밖에 없고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여기서도 뭐 기억 틀렸다고 했네요. 실험식이 같은 화합물 이거 다시 알려야 돼요.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탄소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제 탄소 4개가 아니지. 1, 그 다음에 4개, 5개, 6개. 탄소 6개. 수소가 이 3개 있고, 6개니까 9개, 10개, 12개. 그러면 12개고, 그러면 CuH10이고, 나 같은 것도 같은 하면 탄소 2개, 산소 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험식 이렇게 나와요. CH2 전부 가나가 실험식이 같게 되는 거죠. 그럼 니은 맞고요. 다해서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죠. 그럼 니은 디귿 이거는 확실하고 이게 벤젠은 그 동일 상에서 존재하거든요. 네, 가와 나의 그 수소 탄소 결합각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러니까 수소 탄소 그러니까 이 각도죠. 여기서도 수소 탄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두를 했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109.5도짜리도 있죠. 탄소 하나에 이게 그러니까 수소가 이렇게 탁탁탁탁 사각으로 결합한 구조가 있으니까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것 같아. 이쪽은 120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가면 되고요. 원자 AD의 전자 배치 모형 이거는 그냥 뭐 세알려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11개 있으니까 나트륨이고요. 수해입에 봉탄질산 푸네 나 수해립에 봉탄질산 푸네 나 11개니까 나트륨이고요. 8개면 뭐 그런 식으로 다 세알리면 되죠. 그러면 AC
이건 NaCl이니까 이온결합 맞죠? 그럼 기억은 맞고요. D 12개면 마그네슘이겠네. 마그네슘. 전기 전도성이 나트륨의 전기 전도성보다 크다. 잠시 dB dB 그러면 산화마그네슘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산화마그네슘이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이온결합 화합물 경우에는 이제 고체 상태는 전기 안 흐르죠. 그러니까 NaCl도 고체 상태는 안 흐르다가 수용액에 넣거나 아니면 용융 상태가 되면 이제 잘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이거는 그냥 A 하나 딸랑 있는 건 나트륨 그냥 금속으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기전도성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양이온의 반지름은 dB 여기서는 산화마그네슘이 NaCl보다 크다. 양이온의 반지름 이거는 전자 두 개 날릴 뿐인데 그거 하게 되면 전자 두 개 날리고 이건 전자를 한 개 날리기 때문에 전자 두 개 날리기 더 작지? 산화마그네슘과 NaCl의 양이온 반지름은 그러니까 Mg2 플러스 Na 반지름 비교하는 거 같은 줄기에서 반지름은 오른쪽 하면 갈수록 작아지고 그래서 나트륨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해도 작아지는 거고 B는 산소는 수소 원자 두 개와 공유결합을 물내죠. 네. 그래서 기억 리을로 해야 되네요. 그래서 2번으로 가야 되는 거고 화학 반응 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이거 하면 그 뿌옇게 뭐 나오지? 이산화탄소 물이랑 이산화탄소 HCl하면 뭐 CO2 나오고 수소? 물 H2O 그래서 X 이거 숫자 맞추는 거는 칼슘 여기는 1, 더 동일하고 탄소수로 맞추게 되면 탄소가 총 H2O죠. H2O니까 탄소수로 맞추죠. 한 개, 두 개, 여기 C 없죠. 아이씨, 이거네, 이거. 그러면 이거 염소수로 맞추는 게 낫겠네요. 염소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여기도 염소 안 나고 그럼 이건 2겠죠. 그럼 기억은 2가 틀렸고요. A는 물이 나오니까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 반응하면 물 나오거든요. 물 나오니까 극성 화합물이겠죠. 반응물의 총 질량이 생성물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구했던 것 같아요. 니은 리어 해가지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항상 만족하고요. X 경우 이제 탄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탄산칼슘 염산이 반응하면 물과 염화칼슘과 물,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염소 개수 맞춰주면 2 나오는 거 맞고요. A 같은 게 물이 나오니까 물은 극성이죠. 질량 항상 보존되죠. 일정 성분비 법칙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철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일단은 이건 보기부터 낫겠죠. 가에서 O2는 산화제이다. 산화제라 했는데 여기 산소가 늘어났죠. 그러면 산화제가 맞겠죠. 산소가 늘어났으니까. 기억을 멋있게 했고 가에서 H2O는 환원제는 아닐 낀데
반응해서 물도 딱히 반응 안 했죠. 반응했기 때문에 산화제도 반원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에서 Fe는 산화되고 Fe는 환원되죠. 나구나, 나. 산화되고 디귿 맞죠? 이거 맞죠? 이것은 산화수가 증가했잖아요. 0에서 2로.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 거 맞고요. 그다음에 다라에서 CO는 모두 환원제이다. 네, CO 모두 환원되죠. 여기 산소 있는 거 다 뜯어줬잖아요. 다 뜯어줬으니까. 그래서 산화수 비교하면 되고, 철의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산화수 계산하는 방법으로 뭐 하는 것도 있고, 보통 물을 마이너스 2로 잡거든요. 수소는 플러스 1로 잡나? 그런 식으로. 수소 산화수가, 아, 수소 산화수가 얼마였지? 수소 산화수, 산화수. 보통 산화수는 그거 일반적으로 플러스 1씩 잡는 게 산소 산화수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아마 플러스 1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아이오딘, 그러니까 요오드 반응은 녹말하고 뷰레시 단백질, 그다음에 수단쓰리가 지방이고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반응 아니다, 이거 그냥 복사 붙여놓을게.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고요. 일단 그 청남색 하면 이제 이것도 아마 나중에 뒤에 가면 뭐지? 색깔 변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수단쓰리는 지금 선홍색으로 변하는 게 진짜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 A는 청남색이 있다는 있으니까 A는 녹말이 있겠죠. 그럼 이거 포도당 되고요. 수단3도 선홍색이니까 이것도 아마 지방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소장의 압력관에서 흡수가 되니까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고요. AB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영양소, 공통으로 들어있는 영양소, 암주간으로 이동한다. 일단은 여긴 지방은 없고요. 녹말, 그러니까 이거 뷰레 반응은 단백질 하는 건데, 단백질 암주간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지방밖에 없는데, 암주간 흡수 검색해 봅시다. 포도당 아미노산 전부 쭉 흡수되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뭐 그다음에 산불이 난 후 천이가 진행되는 과정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혼합님 맞고요. 처음에 초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2차 천이죠. 그러니까 1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에서 시작하거든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2차 천이는 일단 초원에서 시작했다.
보면 되고, 기억 이런 다 맞고요. 아씨, 음수림에서 상층부 잎의 울타리 조직의 평균 두께는 하층부의 울타리, 이거는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음수림이건 양수림이건 둘 다 그거 다 두꺼워요. 양지식물, 음지식물 해가지고 하는데,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잎이 두껍고, 음지식물은 잎이 얇고 넓게 발달했고, 뭐 음지식물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진화가 된 거고요. 양엽과 음엽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양지식물, 음지식물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고, 양엽 같은 경우에는 뭐 빛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식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잎의 구조 쪽에 관련된 거죠. 예. 양력 같은 경우는 빛을 많이 받아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고 빛을 적게 받는 음역보다 두껍죠. 예. 그러니까 상층부 평균 두께 이게 양엽이라는 거고요. 하층부는 이게 음엽이라는 거예요. 음수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층부 잎이 중요한 거죠. 상층부 잎은 빛을 많이 받고 양엽이 발달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때문에 했어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특징 정리한 아래표에서 옳지 않은 것. 이동속도 온난전선 느리죠. 바뀌었어요. 이거 틀렸고요. 전선면 기울기 온난전선 완만하고요. 이렇게 가고 한랭전선은 이렇게 쑥 떨어지죠. 그렇게 하고 층운형 나오고요. 저군형 나오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지? 달무리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게 있잖아. 특징 같은 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슬비 내리고 소나기 오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저는 한랭전선이에요. 온난전선이 아니라 온난전선을 따라잡았을 때 패색전선이라고 하고요. 패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 오는 반경이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앞부분에 비가 내리고 한랭전선은 비 뒷부분에 내리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고요. 장마철은 이제 위아래로 만난 거죠. 위아래로 만나가지고 이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온난전선 요 앞에서 비가 오잖아요. 한랭전선도 뒤에서 비가 오죠. 그냥 여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예, 일단 이것 때문에 적었고요. 질량이 2kg, 3kg AB 질로 연결돼 있고 20N 땡겼고 등가속도 운동했고 그러면 물기압축 F는 MA 해가지고 F가 20이고 M은 5kg니까 A는 4로 나오겠네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면 되고요. 기억은 바로 구할 수 있죠. 기억 바로 틀렸고요.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디귿은 둘 다 있으니까 디귿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실의 장력이 12N이다. 이 C라는 거죠. 그러면 20N을 땡긴 것 중에서 이쪽은 3kg를 끌기 위해 가지고 가속도 4를 맞추면 뭐 12N 되고 8N은 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의 장력은 8N이 되겠죠. 그러니까 A 실의 장력이라는 게 A를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A와 B에 각각 걸리는 R자 힘 해가지고 이건 뭐 F는 MA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A는 8N이 힘이 되니까 A 그러니까 실에 이거 땡기고 있잖아요. 실에 걸린 장력은 이제 8N이 되고 그럼 니은도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일단 나왔죠. 그럼 3번 그 디귿에서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가 A에 네, 그죠. 여기는 12N 작용하고 여기는 8N 하니까 R자임 크고요.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거는 같죠. 네, 이건 그냥 같다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 일부 AE 뭐 이거는 리튬 이건 그냥 다 알고 있다는 거 치고 바닥 상태에서 A, B, C 그럼 2주기 이걸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1, 2, 3, 2, 1 자, 10, 1, 2, 3, 1 그러면 이거 10, 1, 2, 3, 2, 1 그러면 A는 홀전자수 예, 홀전자수의 합 여기는 1이고 이거는 2고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일단은 3이고요. 그럼 C 3주기에서 홀전자 3주기 이건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s, 1s 다 차 있고, 2s 다 차 있고, 여기 세 개니까 2p도 다 차 있고, 3s겠죠. 3s에 한 개 있고, 3s에 두 개 있고, 그러면 c는 홀전자가 0이겠네요. 그러면 1, 2, 3, 이게 0 하니까 합계 3 맞고요. 그럼 기억은 맞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A가 이건 아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과 유효핵전하가 더 커지니까 오른쪽 가면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 위로 가면서 커지거든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D. D가 E보다 한 개 많다? 일단은 많으면 E가 더 많았겠죠. 오비탈 아니지. 1s 그러니까 3에 3s 가득 잡고 그 다음에 3p 하나 여기 3p 두 개, 세 개, 네 개 똑같을 것 같은데. 네, 다 있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3s에 3p에 그러니까 여기 s 두 개 찾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s 3p에 두 개 더 차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2, 3, 4, 5 그러니까 3p에 다섯 개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는 이제 3p 오비탈 이거 하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더 있잖아요. 여기 두 개 들어있고 여기는 호전자 있으니까 그럼 오비탈 개수가 두 개 더 많네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많다. 애초에 이것도 말도 틀렸어요. E가 많으면 많았지 D가 많을 순 없죠. 로딩. 화합물, 간안을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거. 가의 구성 원소는 AB이고 나의 구성 원소는 BC이다. 그럼 겹치는 게 B란. 그럼 일단은 이것도 세 알려야죠. 1, 2,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에 플러스 두 개 있으니까 원래는 12개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수의 입에 동탄질산 네, 마그네슘이고요. 12개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 2, 3, 4, 5, 6, 7, 8, 10개 중에 원래 8개니까 산소겠죠. 수의 입에 동탄질산 그 산소. 그럼 MgO라는 거고요. 뭐 이중결합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런 식이겠고. 일단은 뭐 A가 어디 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 C가 뭐가 겹치느냐? 일단은 MG 같은 경우에는 체각 두 개 있으니까 MG 하나랑 근데 MG가 겹쳐지게 되면 그게 없죠. 이거 체각 남는 전자들이 없잖아요. MG가 만약에 쓰이게 되면 MG 같은 경우는 체각 전자가 두 개니까 여기는 뭐 딱히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MG가 될 수가 없고 그럼 산소가 여기 써있다는 것 말이고 그럼 산소가 있고 산소랑 두 개 결합한 애들이고 산소랑 이제 산소가 이제 팔이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팔이 두 개가 달려 있고 남는 전자가 네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있고 그러면 한 개
더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산소랑 결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산소는 수소랑 결합하게 되는데 수소랑 결합하게 되면 최역순수 남는 게 없겠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남는 건 이제 플로로죠. 예. 음, OF가 되죠.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뭐 굳이 두 개랑 결합은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마그네슘이 결합해버리면 남는 전자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A는 Mg가 맞고 B는 이제 공통되는 게 산소고 그러면 C는 플루오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A는 2주기가 아니라 3주기겠죠. 마그네슘. 그래서 기억 틀렸고 기억 톡톡 치면 니은은 맞다는 말이고 원자과 전자의 수는 B가 A의 3배이다. 어? B가 산소가 그렇죠. 이거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고 산소 같은 경우 마그네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3배 맞죠. 나에서 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전자쌍수 이건 그냥 뭐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럼 공유 전자쌍수가 2개 비공유가 8개 그럼 4 4 이거는 뭐 헤아려 보면 세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생태계 물질 순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토양 내 유기물은 식물의 주요한 탄소원 아니죠. 식물의 주요한 탄소원은 이산화탄소입니다. 토양 내 유기물이 아니라 토양 내 유기물을 이 중요한 거는 질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물 속의 탄산수소 이온은 녹조류, 갈조류 등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합성되고요. 예. 물속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위에보다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수소 이온을 이용해 가지고 유기물 합성한다고 합니다. 3번에 탈질이 아니고 여기는 질소 고정이죠. 그러니까 질소를 쓸 수 있게 바꿔준 건 질소 고정이고요. 탈질은 반대죠. 네. 이거는 질화고요. 음. 그다음에 탄소의 순환 중 일부를 표는 하천수와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성분 나타낸 HCO3가 하천에는 58.4가 있고 해수에 더 많다는 말이고 일단 칼슘 이온이 해수에 엄청나게 많고 염소 이온은 뭐 그러니까 뭐 소금 때문이겠죠. NaCl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옳은 것 수권에 녹아있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CL이다. 뭐 보면 되죠. CL 맞죠? CL 맞고 화산가스의 분출은 A 직권에서 기권 맞죠? 그 다음에 HCO3와 칼슘의 비율이 하천수보다 해수에서 낮은 이유는 B.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 B가 맞을 거예요.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그 탄산 뭐라 해야 되지? 석회암 같은 그런 걸로 아마 굳어져 가지고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얘네들이 뭐 칼슘 비율이 하천수보다 해수에서 낮은 이유가 물에 녹은 애들이 이제 석회암 형태로 이제 직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다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안 한 거고 추가해가지고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몇 개 있긴 있어요. 일단 보크사이트가 알루미늄의 원료고 정장석에서 시작하고 그 보크사이트가 화학분해로 실현되는 거. 그러니까 예, 보크사이트는 이제 화학적 봉화작용 많은 것을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으로 과속하는 자동차를 순찰자 따라잡는 과정이고 일단 과속차 속력은 35m/s 일정하고 순찰자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7km 이동한 후에 과속차를 그림과 같이 따라잡았다.
어찌됐건 이동거리가 7km란 말이고, 그럼 속도는 순찰자가 더 빠른 상황이겠죠. 그럼 순찰자가 출발 후에 과속차를 따라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는 200초. 이거는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과속차가 35m/s로 7km를 이동했다고 하니까 이거 나눠보면 되죠, 그냥. 그래서 이거 맞고요. 200초, 이건 금방금방 나오죠. 순찰차의 가속도는 0.35m/s 제곱. 일단 속력 V는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되거든요. 그래프 그려보고 0에서 시작해가지고 7km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은 vs고 200초, 200 곱하기 높이. 높이가 속도잖아요. 속도가 이게 7km다. 이거 계산하면 아마 속력 V는 나올 거고요. 보면 200초 동안 70m/s 된 거고, 100초 동안은 35m/s가 된 거고, 가속도는 이걸 100으로 나눠보면 0.35m/s 제곱. 그냥 기울기 구하란 말이고, 이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막 계산하기 귀찮아갖고 그러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거는 너무 하던데. 공기 중에서 마이너스 Z 방향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전자기파 무슨 탓때 이건 찍어서 맞았어. 음, 전자기파에서 진행 방향을 엄지로 두고 손바닥을 핀 상태로 그 진행 방향을 구할 때 손가락을 전기장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Y1로에게 전기장이고 손가락이 전기장이고 손바닥은 자기장. 그러니까 이쪽이 전기장이고 이게 자기장이고, 전자기파는 파장이 크면 에너지 작죠. 이거는 뭐 그냥 기본 다 상식이니까. 파장이 그냥 좀이라면 작으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 파장이 크면 뭐 저기 뭐 라디오파나 뭐 이런 쪽이겠죠. 전기장과 자기장 항상 수직으로 이동한다는 거, 뭐 이건 기억해 주면 되겠고, 손가락이 전기장이고 손바닥이 자기장이라는 거. X축이 전기장이 되려면 진행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나? 이건 좀 어렵고. 밀도, 이건 진짜 부력 구하는 거는 뭐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아직은 헷갈리. 일단은 뭐 밀도, P는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는, 그러면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기면 부피 곱하기 밀도라는 거고, M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밀도 곱하기 부피. 부력은 mg라고 하고, 그래서 m은 이거 구한 거 있으니까, 그럼 이걸 잡아 넣어 보면 pgv, p라고 읽나? 이거는 지금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pgv라 합시다. pgv라 하고 있고, 옳은 것, 물체 A의 질량은 AB의 부피는 같고 밀도 일정하고, 어떻게 보면 3분의 2만큼 잠겨 있으니까, 그러면 A 질량 그냥 이렇게, M은 질량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PV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밀도, 그러니까 이게 밀도고 부피고 3분의 2만큼 잠겨 있으니까 이거 맞다는 거고, 물체 B의 밀도는 액체 밀도랑 같겠죠. 같이 있으니까 B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보다 크죠. 다 잠겨 있는 게 훨씬 커요. 덜 잠긴 것보다. 음. 그다음에 생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나타낸 거고, 소는 한 쌍의 성염색체에
성별 결정되고 옳지 않은 거. 소의 정자세포보다 사람의 간세포에 상념색체가 17개 더 많이 들어있다. 음. 정자세포 안에는 그러니까 암소, 숫소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소는 60개를 갖고 있는데 그 성염색체는 한 쌍의 성염색체, 그러니까 인간이랑 똑같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똑같다는 말이고, 그러면 소 같은 경우에는 정자세포에 성염색체가 하나 들어있다는 말이고 상염색체가 29개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염색체, 사람의 간세포 46개 중에서 그러면 성염색체가 2개 빼야 되잖아요. XX인지 XX인지 XY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44개고 그러면 44에서 29를 빼야죠. 그러면 상염색체가 15개 더 많죠. 그럼 기억을 틀렸구나.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기억을 틀렸으니까 기억 일단 맞고요. 그럼 2번, 4번 제끼고 감자의 표피세포에는 24쌍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생식세포에 24개가 있으니까 쌍으로 한번 곱하기 1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보리와 완두는 체세포 핵형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리랑 완두랑 구분되지. 음, 핵형이 모양과 쑥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고 다음 그림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이다. 일단은 중요한 게 그 남자한테 나타나면은 정말 쉽거든요. 남자는. 근데 여자한테서 이게 나타났다는 말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X 프라임 X든가 아니 그러니까 X 프라임 X든가 X 프라임 X 프라임이든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만약에 X 프라임 X 프라임일 경우에는 남자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 건 이거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100% 유전병이 나타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그거 있으면 근데 여기 보면 남자는 이제 정상 남자가 나왔죠. 그러면 한 개만 있단 말이고 그러면 유전병 인자 하나 갖고 있는 게 우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전병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 맞습니다. 우성이 맞고요. X 프라임 X 프라임 되면은 그 남자는 정상 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요. 정상 남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맞고요. 그래서 2번, 4번 날라가고 그럼 디귿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수 어머니의 이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는 동형접합이다. 동형접합이면 X 프라임 X 프라임이란 말인데 동형접합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명수와 명수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 Y겠고 정상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모든 딸에서 유전병이 나타나죠. 왜냐? 딸은 XX잖아요. 근데 딸이 받는 X 중 하나는 무조건 명수에서 나오는데 명수가 가진 X 염색체는 그러니까 X 염색체는 전부 유전병 가진 염색체거든요. 그냥 100% 나옵니다. 있고 X 염색체상에 존재하면서 유전병이 열성이면 아들은 100% 유전병이 되는 거죠. 예. 멀쩡한 아들 있죠.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고요. 엄마는 이형접합이죠. 예, 동형접합은 X 프라임 X 프라임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고요.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있어.
네, 이제 이어서 하게 되면 산연기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고, 오른 거 보면 가에서 H2O는 요거의 짝산이다. 일단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산이고 뭐가 염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CN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냈죠. 수소를 냈으니까 이게 산이고요. 그럼 이건 염기겠죠. 그러면 염기에 해당하는 게 이게 반대가 짝산이거든요. 이거 산, 염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H2O는 짝염기겠죠. 이기에 대해서 염기니까. 서로 간에 짝산과 짝염기가 되는 거고, 네. 나에서 요거, 요거는 염기이다. 아레니우스 염기. 아레니우스 염기는 OH 받는 거 아닌가? 아레니우스랑 브랜스테드, 로우리랑 로우리가 산반 그 H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레니우스가 그 H랑 OH고 로우리가 이제 H고 루이스는 이제 전자쌍 주고받는 거. 이것도 한번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쓱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라 로우리 염기죠. 로우리 염기. 염기는 맞아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다 해서 H2O는 로우리산. 여기서 산이 수소가 빠져나가 OH가 됐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라에서 H2O는 루이스 산이다. 전자쌍을 봅시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을 주면 염기고요. 받으면 산이거든요. 수소가 염기겠죠? 이게 플러스 1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자쌍이 하나 나가야 전자쌍이 하나 나가고 이 수소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래 된 거니까 이거는 전자쌍을 준 거죠. 준 거니까 염기. 예. 다음에 질량이 각각 6, 4인 물체 AB에 10N 힘을 평행하게 가했더니 등가속도 운동했다. AB 10N, 가속도는 1이겠고 물체 B가 A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 일단 10N 중에서 얘가 6N 쓰겠고 얘가 4N 쓰겠죠. 그러면 B는 4N으로 아니지. 여기 6N을 미니까 4N? 에이씨 맞네. 일단은 A의 경우 10N 중에 6N 자기가 쓰고 4N을 B, 6N을 먼저 자기가 쓰고 4N을 B를 미는데 쓰니까 가면 A가 4N을 미니까 B도 4N을 같이 밀고 그래서 4N으로 가는 거네. 다음에 이거는 질량이 4kg. 이거 돌림힘이구나. 질량이 4kg가 어딘? 이게 6m 막대기 5점과 P점에 닿도록 놓고 1kg인 벽돌을 P점 위에 올렸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F0, FP라고 하면 F0, FP의 값은 g은 봅시다. 일단 받침점 O점과 P점 두 군데서 밀어 올리고 있고 O점과 P의 점에서 가해지는 힘의 경우는 일단 1kg 있고 4kg 그러면 총 50N 50N 그러니까 F0와 FP는 50N이다.
O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이게 4죠, 4m. FP는 이게 4m. 이 4니까 여기는 40N짜리로 3N 중심에서 한 거고, 이거는 10N짜리로 4m를 간 거고,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P점에 가해지는 힘이 그러면 120 플러스 40이니까 150. 잠시만요. 4, 32, 160. 그러니까 5점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FP 같은 경우에는 FP 곱하기 4고, 4는 여기 내린 힘, 여기 내리는 힘 합친 거고, 그래서 FP를 여기 160 나눠주면 FP는 40이고, 여기 FP가 40이 나왔기 때문에 F0는 10N.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1kg 하는 걸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는 P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겠고, O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FP 값을 구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일단은 이거 FP 플러스 F0 값이 50이라는 걸 먼저 해놓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남 모양. 염기설 이상 맞고요. 이거 맞아요. 맞고, 다운 증후군은 성형색체의 비분리. 아니, 근데 다운이 21번이었나? 에드워드가 18번 증후군이요. 18번이었고요. 그래. 성형색체는 터너랑 클라인펠터도 가야 되고요. 그 다운 증후군 같은 게 21번 염색체가 3개였고,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고, 터너 증후군 X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여자인데 생식 능력이 없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인데 겉으로 보기엔 남자 같은데 뭐 가슴이 발달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양이 울음 증후군 결실일걸요. 여성 증후군 5번 염색체 결실이고요. 클라인펠터는 이제 여성 염색체 비분리죠. 네.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6개고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죠. 네. 그다음에 빛을 방출하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 LED를 나타낸 것이다. XY는 각각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하나이다. 일단 중요한 건 P형 반도체는 플러스란계라고 합니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란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X는 P형이겠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Y는 N형이겠죠. 이거를 반대로 하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멀어지게 되죠. 결국 안 흐른다는 거고요. 그럼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기억은 무조건 맞고, 기억 없는 거. 그래서 이거 해야겠네요. 그 실리콘이랑 그러니까 붕소 인듐 같은 경우에 붕소가 이제 3개가 있잖아요. 그럼 3개가 있으면 한 칸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공이 생기는 거고, 그럼 붕소 인듐, 그러면 이거는 파지티브형이겠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양공이 생긴 상태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X가 P형이고, 원자가 띠의 에너지 준위는 Y의 원자가 띠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죠. 네. 아니, 높은 게 아니네. P형 반도체. 같은 반도체에 서로 다른 불순물을 도핑했을 경우
원자과 D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리콘을 써가지고 N형 만들고 P형 만들 때는 뭐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다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다음은 어떤 동물, 이해는 4. 세세포 내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가? 기억. DNA 복제를 거쳐 만들어지는 자매 염색 분체. 맞고, 니은 중심체가 아니죠. 이거는 동원체죠. 중심체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중심체. C는 상동염색체 맞겠죠? 맞죠? 중심체가 뭐였지? 미세소관. 그러니까 이건 끌려간다는 거 생각하고 동원으로 끌려간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세포 주기에 조절하는 인자로 세포 소기관. 어찌됐건 아니네요. 여기 있는 거는 동원체다. 그냥 동원체. 그다음에 밀도가 P인 유체가 단면적이 변하는 관속으로 흐르고 있고 단면적 SA, SB 높이는 방향 AB 옳은 거. 유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지 않죠. 포텐셜 에너지 아무리 높여 있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면적이 B의 면적이 A의 면적이 4배일 때 속력은 A가 B의 4배 빠르죠. 이거는 맞고요. 유체가 정지해 있다면 A의 압력은 B의 압력보다 PG 이만큼 H 나눈 것만큼 높겠죠. A 그러니까 니은 디귿 3번 가야 돼.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물인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A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A의 압력이 더 높겠죠. 내리 누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크로뮴 이온 관련된 화학 반응식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거 이제 숫자 세는 거 일단은 이게 x부터 일단 봅시다. 일단 여기 하나 있죠. 하나 있고 그럼 x는 두 개구나. 두 개 있으니까 x는 2개고요. y는 수소 개수. 일단 y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산소로 해가지고 추측을 해봅시다. 산소 여기 7개 있잖아요. 7개. 7개 있고 추가된 건 없겠죠. 추가된 건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럼 Z가 7이 돼야 되고 그러면 수소는 총 14개 있으니까 Y는 14겠네요. 그러면 2랑 7, 2, 7, 14 그러면 23개?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계속값 생각할 때 전기적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고 해야 되고요. F2는 F가 어딨노? 2 플러스죠. 여기 3 플러스 됐으니까 산화수가 늘어났으니까 뭐 당연히 산화 됐겠고요. 일단 2번 정답이고요. 봅시다. 여기는 산소가 7개 있죠. 가면 마이너스 14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4에서
꽤 더 있으니까. 전체 산화수 마이너스 2고 x는 네? 마이너스 14 2였고 2였는데 마이너스 14에서 이걸 마이너스 전체 마이너스 2를 맞춰주기 위해선 이게 감 6이 6이 12가 돼야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럼 이거는 플러스 6이 나오는 게네요. 나오는 거. 일단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거 맞춰놓고 그럼 14에서 그럼 이게 7이 돼야 되겠죠. 근데 7이 되면 이게 0 값이 되는데 이게 6이 되면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Z몰이 Z가 7이었죠. 7몰에 물이 생성될 동안 이동한 전자는 6몰이다. 여기에서 산화수 이게 플러스 3이 됐고 플러스 3만큼 총 두 개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한 전자에 6몰이 된다. 이건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건 뭐 조용히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부부의 혈액형 판정 결과 옳은 것. 남자 강A 그럼 A형이겠죠. 여자 AB형이겠고 둘 다 응집됐잖아요. 이거 왜 동그라미 쳤어? 기억 A형 여자 틀렸고 부부 사이에서 자손이 가능한 혈액형은 O형은 태어날 수 없죠. 이거 틀렸고 항의 혈청에는 음집소 알파가 들어있고 A와 알파는 만나면 반응을 하고요. 항비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고 B와 응집소 베타가 반응하고 일단은 항A 혈청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무조건 A형이고요. AB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AB형이고요. O형은 이제 반응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만나서 반응하지 않고 뭐 항 X 혈청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다음은 3kg인 물체를 20N 그럼 30을 하고 20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면에 10N 들어오고 있겠죠. 그럼 10이겠죠. 뭐야? 뭐 수직 강력 해가지고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에 수직에 대해 윗방향으로 작용하며 뭐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 그렇고요. 요 식에서 산화제는 가면 자기가 환원된 R을 찾으라는 거고 SO2는 수소가 응? 수소가 들러붙었으니까 그러면 산화수가 감소하나이 그러면 SO2가 아니라 SO4가 됐구나. S 산화수 플러스 4였고 여기는 여기 플러스 4였잖아요. 여기 플러스 4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8 그럼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얘는 산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산화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H2O는 모르겠고
일단 이거고 H2SO4 산화수는 플러스 6 됐으니까 이쪽 계열에는 아무래도 아니다. 1번, 4번은 제끼고 염소 산화수 0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염소를 해야 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H2SO4가 됐으니까 그러면 수소를 낸 거죠. 수소를 내가지고 낸 수소가 이게 상황에 달라붙은 거니까 그럼 얘도 결국 수소를 냈기 때문에 산화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산화수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 A씨의 특징 염색사와 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핵이겠고요. 단백질 합성 리보솜 뭐 이런 거고 가수분해 효소 그러면 리소솜이겠고 기억에는 탄수화물 있겠죠. AC는 모두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리소솜이 막이 없나? 그러니까 리보솜, 리소솜 이거는 뭐 원형질과 후형질, 원형질 뭐 생명 활동이 일어난 부분, 후형질은 원형질의 생명 활동 결과 만들어지는 게 후형질이라 하고 막 구조 같은 거, 이중막 같은 거, 핵 미토콘드리아 염록체가 이제 이중막이고 단일막, 리보솜이 단일막이었구나. B가 단일막이 없네요. 인 리보솜 중심체, 그러니까 리보솜이 막이 없다는 거. 음. 그 핵속 DNA 안에 인산당 연기가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있죠. 리보솜은 막이 없고, 아니지. 리소솜은 막이 있고, 리보솜이 막이 없다. 리보솜이 막이 없다는 거. 하진날, 추분날, 동짓날, 이 정도가 뭐, 이게 태양이 제일 높여 있으니까 하지겠고요. 여기가 동지겠죠? 이게 추분 아니면 춘분, 뭐 이렇게 가면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A와 B의 23.5도,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죠. 남중고도 구할 때 90도 마이너스 빼기 위도 이것도 그냥 한번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쓱 보고 좋죠. 그래서 A는 아니고 하진날이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C고요. 태양의 저기는 A와 C가 같다. 저기가 그 청구 적도에서 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의 적도 추분점에서 잰 거. 그러면 저기는 A가 더 크죠? 올라가는 거니까. 단면적이 2m 제곱인 단일 원형 고리에 그러니까 이런 원형 고리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초일 때 원형 고리에 발생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아, 이건 좀 심하더라, 근데 문제가. 이거는 뭐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V는 뭐 이런 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 시간분의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고 그러면 자기장 시간 1초 1 곱하기 2 그럼 2 가문횟수 1이겠죠. 그럼 유도기전력 크기는 2라고 합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뭐 유도기전력이 가문횟수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면적 나누기 시간 뭐 이렇게 간다 등 거 알면은 좋겠고요. 이런 문제는 엔간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두 원자를 가와 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가의 양성자 수는 두 개죠. 전자가 두 개 돌고 있잖아요. 그럼 양성자로 두 개겠죠. 그럼 시꺼먼 게 양성자란 말이고, 이거는 중성자겠죠, 중성자. 그러면 양성자 두 개로 동일하고, 그러면 헬륨이겠네요, 헬륨. 헬륨 동소, 같은 거겠죠. 동위원소겠죠. 나는 이족원소, 아니죠. 일족이죠. 질량수는 다르고요. 중성 다르니까. 보이는 전자들은 최외각 전자가 아니라 그냥 전자죠. 그러니까 보이는 애들 헬륨이고요. 원자, 핵중, 짙은 색이 양성자, 연한 색이 중성자죠. 양성자 두 개고요. 아, 주기. 헬륨 18족 원소. 그러니까 주기 1족이고 족은 18족이고 어쨌든 2족은 아닙니다.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D에 대한 설명. A가 리베, 봉탄질산, 산소, 풀이. 그럼 A는 산소고, B는 플로르고, 알지. 그러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원자 반지름 B랑 AB 비교한 거죠. 그럼 오른쪽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그럼 A가 더 크겠죠. 틀렸고요. 전기 운송도 D랑 A 비교하는데 전기 운송도 이렇게 가면 커지거든요. A가 더 크고요. 1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도 이렇게 가면 더 커요. 그래서 네, 네. 잠시만요. 무는 닦고 갈게. 네, 일단은 뭐 이번 이쪽까지만 하고 밥 먹어야 될 것 같고. 이온화 에너지 역전 구간이구나. 그럼 3번은 뭐 잘 모른다 치고,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가득 찬 거 했을 때 CD를 했을 때 D 같은 경우에는 전자 3개를 날려보내야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를 날려보내야 되고 그러면 B랑 비교하는 거구나. B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받아야 되니까 더 커지겠고 C 같은 경우에는 다 날려보내는데 원자 핵의 크기는 힘은 C가 더 크거든요. 그럼 더 쪼개겠죠. 그럼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이거는 뭐 소구법으로 가가지고 3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역전되는 구간이 2에서 3족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가 15, 16. 이것도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전되는 구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주기에 속한 어떤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중 일부 나타낸 것이고, 일단은 여기 최소 한 개씩은 차 있겠죠. 최소 한 개씩. 기억 니은에는 원자는 세 가지이다. 그러면 차 있고, 한 개 차 있는 거, 두 개, 한 개 차 있는 거, 두 개 차 있는 거. 그렇겠죠. 거기서 더 차쁘면 여기 한 칸 더 늘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맞고요. 모두 비금속 봅시다. 1, 2, 3, 4, 5, 6. 6개 붙으니까. 2주기에 산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두 산소부터 해가지고 쭉 늘어나는 거야. 플로로까지 가는 거니까. 네온까지 가겠네요. 네온까지 가니까 뭐 비금속 맞고요. 기역과 니은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다. 2p 오비탈이 다 있잖아요. 기역 또는 니은의 전자 채워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전자가 안 채워지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림은 화학 상태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도 모두 최소 하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위치 걔네 비금속 맞고요. 그리고 기역, 이온 전부 이제 2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중위소 동일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훈투, 예, 훈투 규칙에 어긋나죠, 훈투. 이것도 훈투랑 파울리, 베타울리랑 이것도 종종 까먹어가지고 한 번씩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